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군수가 공무원과 외부 인사 30여 명과 함께 만찬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키장과 진부 가족 모임에 이어 장례식장 발 연쇄 감염까지 이 평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어둠이 깊게 내려앉은 시각, 한 식당 앞에 십수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군가를 배웅하는 모습으로 언뜻 보아도 모두 일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 그런데 무리 속에 평창군 공무원들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늦은 시간까지 식사 자리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 평창군수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일 군청에선 영화 스튜디오 설립과 관련해 업무 협약식이 열렸는데 이후 행사에 참석한 서울 업체 측 관계자와 평창군 공무원, 주민 등 30여 명이 함께 만찬을 즐긴 겁니다. 해당 식당에서는 단체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군에서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만약에 단체로 오거나 우리가 손님들이 오거나 우리 못 받는다니까 알고 있다 그러셨어요. 군수님도 오셨죠? 군수님 오셨어요. 인원을 나누어 30분 간격을 두고 식당으로 들어갔고 서너 명씩 떨어져 앉아 식사를 했다는 것이 평창군의 해명입니다. 제가 오신 분들은 식사 대접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식사 대접을 하게 됐는데 대신에 제가 인원을 배분을 해서 시간차로 들어가실 수 있게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이날 오전 평창군수는 농업기술센터장과 회의를 했고 이후 센터장이 확진되면서 군수는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지역 내 감염병 확산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주민들한테는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든가 강력히 제재를 하면서 공직자 스스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모습은 저희 주민들로서는 황당무계할 따름입니다. 스키장 종사자와 진부면 집단 감염에 이어 장례식장 발 연쇄 감염까지 현재 평창 지역 확진자가 15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 노력이 중요한 시기에 벌어진 자치단체장의 무책임한 일탈이 비난을 넘어 방역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범죄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의 지난해 범죄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코로나19가 발생 이후 일부 강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됐던 지난해 동해안 6개 시군의 112 신고 건수는 2019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고량은 12만 4,400여 건으로 2019년 12만 9,900여 건보다 4.3% 줄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접촉과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범죄 발생 건수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동해안 6개 시군에서 발생한 범죄는 12,100여 건으로 2019년 12,800여 건보다 5.5% 줄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의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5대 범죄는 4,700여 건으로 2019년 대비 7% 줄었습니다. 살인과 강도, 성폭행 범죄는 비슷했지만 절도와 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각각 5.4%, 8.1% 감소했습니다. 역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물리적 접촉이 필요한 강력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도라든지 이런 범죄들은 사회적인 어떤 변화,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그 사회적인 활동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해 교통사고는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 가운데 사상자 수는 11.5% 줄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사고와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406건으로 2019년 157건보다 158% 늘었고 음주사고 사상자는 345명으로 48%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을 자제하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검문식 음주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국내 치안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줬다며 올해에도 이 같은 범죄 발생량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를 남북 협력과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자는 평화특별자치도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범도민 협의체도 구성돼 힘을 싣고 있는데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고 처리 전망은 어떨지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초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발전기금에 대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강원랜드가 정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받자고 돼 있습니다. 이 돈은 평화특별자치도 발전과 주민 지원 사업에 쓰입니다. 또 10,000원 정도의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도 받을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처럼 관광객들에게 출입세를 받아 도민들을 위해 쓰자는 내용입니다. 강원도 안의 평화특례시 지정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인구 50만을 넘지 않은 시군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평화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상수원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 환경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그 균형 발전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보상받고. 하지만 역시나 실현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즉 돈줄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정치력으로 판가름납니다. 최근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범도민 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퍼진 출향 도민들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 설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많은 그 도민회가 결성돼 있어가지고 그 회장들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가서 설득 작업을 하고 전국의 다른 지역들이 개발 계획을 시도 권역으로 묶는 메가시티로 뭉치는 현실에서 강원도는 평화특별자치도가 살 길이라는 논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강원도는 유일하게 이제 고립돼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강원도는 평화자치도라는 이 자율성을 줌으로써 허영 국회의원은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구군과 축제위원회는 다음 달 초 곰치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축제위원회는 대면 행사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축제 개최를 놓고 고민 중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곰치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첫 출하가 시작된 양구곰치는 쌉쌀하면서도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양구곰치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와 똑같이 1kg 한 상자에 10,000원. 양구 지역 연간 곰치 생산량은 180여 톤. 농가 소득이 18억 3천만 원에 달해 농한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팔려는 잘 되지만 가격이 안정이 안 돼 있으니까 들러쓱 하니까 이제 좀 그게 문제가 있고 곰치는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생산만 잘하면은. 하지만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에는 곰치 축제가 취소되면서 농민들은 판로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곰치는 봄나물 등 다른 쌈채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지역 축제를 통한 판매와 홍보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양구군과 축제위원회는 곰치 축제의 연속성을 위해 올해는 다음 달 초 대면 행사를 포함해 곰치 축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양구가 곰치의 고장이라는 것도 알리고 홍보를 하고 또 청정 양구도 알리는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지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통한 판매 전략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는 양구 곰치 축제가
흥행과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지 지역 축제 개최를 고민하는 다른 시군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친환경 인증 벼 재배 농장을 찾아 인증 기준을 잘 지키는지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품질관리원은 지난해 인증 농가 2,473곳 중 68곳이 인증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벼 재배 농가가 21곳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약 사용 기준 위반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품질관리원은 모니터링과 현장 방문을 통해 제초제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된 아스파라거스의 수출 기념식이 춘천 서춘천 농협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 아스파라거스 수출은 지난 2014년 1톤을 시작으로 2019년 25.6톤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6.5톤에 그쳤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수출량을 회복하겠다며 20톤 수출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강원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가 소득 작목으로 춘천과 양구, 화천 등을 중심으로 81헥타르 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동해시와 경자구역청이 공익성 사업 인정 검토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8년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을 도시기본계획에 편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사업구역 토지 수용을 위한 정당성 확보와 미비점 보완 차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동해안권 경자구역청은 망상 1지구 개발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공익성이 확보됐다며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지연하고 있는 동해시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인재 온라인 합동 채용 설명회가 내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7주 동안 펼쳐집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에서 101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질답 코너를 운영합니다. 또 적성검사와 국가직무 능력, 표준, 전략특강,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참여한 광물자원공사와 지방행정연구원 등 2곳이 빠지면서 올해는 9곳만 참여하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를 오늘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운행합니다. 원주시티투어는 구룡사와 성황림, 흥원창 등 원주의 역사, 문화자원과 소금산 출렁다리, 뮤지엄산 등 레저시설을 활용한 4가지 테마로 운영됩니다. 원주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엘리트 체육관 앞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4인 이하로 예약이 가능하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발열 체크가 실시됩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테마형 시티투어 버스 이용객은 200여 명에 그쳤습니다. 고성군 어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의 조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고성군과 고성군 수협은 저도어장 입어어업인 69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규정과 월선 방지 등의 안전교육을 마쳤고 조업구역 이탈 방지를 위해 부표 12개를 어장에 설치했습니다. 또 하루에 5척 이상 출어해야만 개방하고 5척 미만일 경우 개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어장은 4월부터 연말까지 9달 동안 개장하며 문어와 해삼 등을 어획해 연평균 17억 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